좀 해달라는 말씀. 예, 오늘은 바로 그 예방법을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주간이라 상담 신청 요거는 그 7시에 전화 드렸는데 쌍둥이였나 보다. 그래서 나는 받고 옆반 선생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원래 저녁 시간에는 상담, 이게 초등의 경우는 집사람도 보면 그 상담 주간이 되면 그냥 저녁 때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상담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에서 원래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저녁 때 상담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제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영어과고, 그래서 35년 동안 근무를 했고 2018년도 5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머니가 치매가 참 그때 심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머니를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낯선 행동, 선생님들도 설문조사한 5분 중에 3분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교직을 참 힘들게 한다고 대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그 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연수해달라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그 아름다운 제주도 선생님들도 그렇게 애들이 낯설다고. 그래서 제가 올레길을 공짜로 한 20번 가까이 걸었어요. 1박 2일로 가가지고 강의하고 올레길 걷고, 강의하고 올레길 걷고. 그만큼 그 아이들의 낯선 행동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현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강의 다니고 하는 모습이 나이 들면서는 좀 안 좋더라고요. 후배 선생님들한테 어차피 공립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리를 자꾸 이제 비우게 되니까 그게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현장을 접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들어드리는 것이 이제 내 나이에 맞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명예퇴임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명예퇴임을 하고서는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오전에는 선생님들도 이제 언젠가 명예퇴임 하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아직 멀었지. 2급 정교사면 아직 멀었을 텐데, 이게 제가 이렇게 책을 요건 번역한 거고, 훌륭한 교사하고 낯선 행동은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쓴 책들인데, 이게 여기 선생님도 혹시 돌봄치유교실이라는 이 카페를 아시나요? 돌봄치유교실 아시면 끄떡끄떡, 아니면 도리도리. 예, 그러시구나. 이거는 제가 채팅창에 붙여 넣어 드렸어요. KET21. 지금 강의 원고도, 저는 수업도 그냥 파워포인트 안 만들고 그냥 글씨 키워가지고 카페 이용해서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파워포인트는 내려받지 않아도 웹페이지는 손쉽게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지금 회원이 3만 명이 넘는데, 주로 생활교육에 관한 정보, 학부모 상담에 관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게시글이 12,000개. 아마 초등에서도 이런 사이트가 있죠. 뭐더라? 초등에도 어마어마한 사이트가 있던데, 정보 공유하는. 여기는 중등에서 초중등에서 생활교육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카페다 생각하시면 이제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자주 이용하세요. 제가 책을 많이 쓸 수 있었던 거는, 여기다가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그냥 바로 워딩을 해서 여기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이 올려놓은 게 카페가 2010년에 만들다 보니까 10년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틈틈이 써온 글들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니까 책 한 권 만드는 게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지금부터 퇴임 후에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이 또 봉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페에다가 글을 선생님 뭐 블로그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남이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본다는 거 하는 게 이제 이 조회수가 다른 선생님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내 글에 대한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이렇게 글을 쓰시면 작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썼고요. 지금은 이제 요런 책도 쓰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번역 중인 거는, 이게 좀 아쉬운데, 교장 선생님이 3분이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호스트가 귀하가 음소 해제? 소리가 안 들리나요? 강사님, 음소거 됐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됐을까? 네, 들리나요? 오케이. 왜 갑자기 해제가 됐을까? 네.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이 5월 달에 나올 책이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다른가예요.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다른가? 원래는 이 책보다 먼저 그 책이 나왔어요. 같은 저자의 책이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자,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 제가 설문조사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문제 행동이 가장 어렵다 하셨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낯선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링크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선생님들께 제가 채팅창에다가 공유해 드릴게요. 요게 제가 그동안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연구하면서 그 대응법을 2010년에 만들었잖아요. 2010년. 그러니까 10년 넘게 아이들의 낯선 행동, 그게 제가 저를 자칭 낯선 행동 연구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낯선 행동 연구가요. 진짜? 아이고, 낯선 행동 연구가 될 수 있어? 저희 한번 보시죠. 제가 목록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영상도 있어요. 선생님들 시간 나실 때, 또 3월은 또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 3월은 그저 살아남는 데에 집중해야 돼. 여기 보세요. 이런 거. 교사의 말을 못 알아들어. 집중을 못 해. 그리고 수업 시작하면 물 마시러 간다고 그래. 이런 일들. 정말 자잘한 그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근데 요즘에 이 카페에 얼마 전에 올라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그냥 무단히 교실을 나가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보육원에서 다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 애가 땡땡이를 치고 이러는데 그런 얘기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에서도 벌써 이미 이제 화가 많이 나는 애들은 그런 행동 하거든요. 그런 것을 살펴보는 얘기들을 여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 앞에서 CX 하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또 가정과 연관된 거, 가정폭력으로 화가 나는 학생은 어떻게 돌볼까? 또 이혼 가족의 자녀는 어떻게 상담할까?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낯선 행동 전문가를 할 만하죠? 네.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도 제가 책을 한 권 써야 돼요. 학교 폭력과 관련된 거 있습니다. 여기 채팅창에 보내드렸습니다. 119. 제가 왜 119라고 했겠습니까? 체벌을 금지시키고 학교에 뭐가 났어? 학교에 불이 났다. 학교에 불이 났어. 그래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119가 필요하다. 그래서 119 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그 다음에 어려움을 토로하신 게 교육과 무관하고 과다한 잡무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를 교육과 무관한 이런 잡무들을 어떻게 해소하냐? 사실은 현실에 참여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제가 그 교육감님들을 많이 괴롭혀요. 그 교육감님들이 다 페이스북을 하시더라고요. 충북의 교육감님이 김병호 교육감님이시죠? 김병호 교육감님도 페이스북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신청을 했지. 친구 신청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뭘 보낼 수 있어요? 패매를 보낼 수 있잖아요. 패매. 페이스북 메시지. 그래서 제가 김병호 교육감님은 저를 알지도 못하실 텐데 저는 그냥 스팸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스팸으로 보냈어도 많이 도움받은 게 중등 선생님들이 1년 중에 가장 힘든 게 아마도 힘든 날 중에 하나가 수능 감독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인정되시죠? 근데 수능 감독할 때 너무 힘이 든데 제가 그때 교육감님들한테 제안 드린 게 아니 좀 키높이 의자라도 하나 좀 교실에 갖다 놔주면 그 피로가 훨씬 줄어들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수능 감독에게 키높이 의자를 제공하자는 얘기를 4년 전에 그래서 교육감님들한테 스팸을 저는 안 보는 줄 알았다고요. 이제 보는지 안 보든지 그냥 보냈어. 그랬더니 모 교육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교육감님들의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재작년부터 수능 감독 의자가 키높이 의자는 아직 아니지만 의자가 제공됐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힘들든 힘들다고 하자. 그리고 또 독자 투고도 잡무가 많다. 독자 투고 잡무로 인한 스트레스 이럴 때는 옛날부터 하여간 저는 2000년 한국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독자 투고 아니 교과서 종이로 된 교과서를 주면 뭐하냐. 교실에 컴퓨터가 다 들어와 있으면 그거에 쓸만한 CD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독자 투고를 했고 그랬더니 이 교육부에서 바로 대답을 했어요. CD 교재 적극 유도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CD 없는 교과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됐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빠도 할 말은 하고 살자. 왜냐하면 사실은 그분들도 교육부나 교육감님들도 잘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아이디어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독자 투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사실은 학부모 상담이 제일 어렵지 않냐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미 학부모 상담을 두세 차례 하셨기 때문에 이제 베테랑이 되어 가시나 봐. 저기 보세요. 자, 아이가 선생님이 이제 답답해서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벼요. 그러면 학부모님 중에 이런 학부모님들 계신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니,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지 네모나게 뜨세요? 이런 어머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이런 괴담. 제가 요 3번 괴담만 말씀드릴게요. 교무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험이 끝나고서 애가 컨닝페이퍼로 이렇게 했던 거 적발이 돼서 선생님께서 그 아버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이게 대개 아드님이
시험 시간에 보던 컨닝 페이퍼입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이 종이를 탁 들어. 여기서 믿어지세요? 와, 저는 바로 제 옆에서 이걸 목격을 했는데 다행히 이 선생님이 팔 힘이 좋아가지고 이걸 딱 잡았어, 팔을. 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그런 학부모님까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해에 제가 영어과라고 말씀드렸죠. 원서 3권을 수입을 했어요. 아마존닷컴에서. 그랬더니 이 서양 사람들은, 영어권 사람들은 그런 부모를 difficult parents라고 그래요. 어려운 부모. 이건 우리말로 하면 아마 까칠한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까칠한 부모 다루기. 또 이런. 근데 이 책을 보고서 제가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하냐. How to deal with parents who are angry, 화난 학부모, troubled, 어려움에 처한 학부모, afraid, 두려워하는 학부모, or 이게 웃깁니다. Just plain crazy. 그냥 미친. 예. 이 3권을 제가 사가지고 저는 이제 책을 좀 몰아읽는 스타일인데 그해 겨울방학에 이걸 다 읽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깨달은 바가 이 오늘 강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경험도 있지만 이 책들에서 얻은 지혜 이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3권의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다. 예방하는 거.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제가 설문조사에서 명함을 보내셨나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명함 보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학부모님께 명함 보내셨다?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는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훌륭한 토드 위테커 교장은 학부모총회 때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명함을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다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학교 교장들이 그러면 당신 그 토요일도 전화 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학부모 그걸 어떻게 상대하려고 왜 그 명함을 나눠주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실천을 해보고서 뭘 깨달았냐면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전화를 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렇게 학부모한테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분이면 얼마나 전화를 많이 시달릴까. 그래서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그전보다 명함 나눠주고서 그 주말이나 야간에 전화하는 게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하면 부모님들께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한테 왜 이런 일이, 내가 우리 자식 때문에 이런 일이 왜 생겼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반별 축구 시합 하다가 헤딩을 했는데 여기를 디립다 받쳐가지고 이렇게 팅팅 부었어요. 가지고 MRI 아니고 CT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체육 시간에 안 한 거라서 방과후에 한 거라서 안전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게 제 학급끼리 축구 대회 앞두고 연습 경기한 건데, 그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오히려 어머니께서 더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바쁘신데 이런 일로 애가 또 이게 폐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다. 그래서 이게
소통이 이게 재미있는 거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듣고, 제가 보시면 명함을 보낸 선생님이 딱 한 분 계셔요. 5분이 응답해 주셨는데 한 분 계시고, 아무것도 안 보낸 분이 5분 중에 80%가 아무것도 안 보내셨어요. 예. 이거는 아무것도 안 보내셨다면 이유가 뭔가요? 여기 바쁘다, 굳이 보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학부모총회 때 60분이 참석했다는 것은 전교생을 말하는 건지, 여기 비대면으로 전원이 참석했다. 이렇게 하면 말하자면 장사를 성공해요. 지금 그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라는가에 거기 교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나와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는 학부모총회 끝나고 다음날 제 학부모님이 가장 많이 오신 반, 1등 반, 학년별로 1등으로 많이 오신 반에 그 반 애들에게 피자를 쏜다는 거예요. 재밌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학부모총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저는 그런 선생님도 봤어요. 아니, 저는 학부모총회를 엄청 홍보하기 때문에 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30명, 38명일 때 한 반에 한 20명 정도 학부모님을 모시도록 그냥 3월부터 계속해서 홍보해가지고 그렇게 모셨어요. 그래야만 이 학부모님들이 저의 서포터가 되어주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학부모 총회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소 닭 보듯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여기 채팅창에 붙여드릴게요. 여기 학부모 총회 관련된 깨알팁, 꿀팁, 여기 요 주소창에 제가 모아놨어요. 이게 이쪽 학부모 총회 때 어떻게 준비하고, 학부모 총회 면담을 대기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또 학부모 총회 관련 자료는 뭐냐 이렇게 쭉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만들려고 애쓰지 마셔라. 굳이 학부모총회 자료를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교직은 조직이다. 조직이야,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해놓은 이유는 뭐냐? 복사해서 쓰시라는 거지. 그리고 송 선생님은 왜 그렇게 공유를 많이 하세요? We are all connected라는 책이 있던 것 같아요. We are all connected. 우리는 모두 connect,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대면으로 비록 이렇게 이 줌 창으로 만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행복들이 connected,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학부모총회 준비를 하셔서 처음부터 목적의식적으로 학부모님을 서포터, 우리 교사들의, 담임들의 서포터로 이렇게 하시도록 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임 소개서인데요. 명함 어디 갔나? 네, 담임 소개서는 어떻게 쓰냐? 여기 카페에 이렇게 샘플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생자로 그냥 쓰시면 너무너무 힘드셔요. 그리고 올해는 타이밍이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부모님들께 자기 소개, 선생님 소개를 하는 담임 소개서를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담임 소개서를 드렸더니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3월이 되면 교사만 떨고 있는 게 아니다.
학부모님들도 떤다는 거죠. 도대체 올해 우리 아이에겐 어떤 담임이 찾아올까? 어머니들도 쫄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담임이 편지 한 장 한지로 출력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한지로 출력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애편에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보통 가방통신문이라 그래서 이 첫날은 애가 부모님께 전달해주는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도착해서 첫날 이렇게 저도 새로 발령받은 학교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 담임 속에서 예시를 들 때 저는 여기 보세요. 네, 이 표현은 굳이 왜 이런 이야기, 제가 어렵게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일을 왜 얘기를 했냐면 이때가 IMF 때였어요. 그래서 집안에 그때 IMF 때 이혼을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한 척하는 가족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담임이 정확히 알아야 학비 지원도 도와드릴 수 있고 애도 서포터를 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쉬쉬 아버님은 직장에서 사오정 돼가지고 직장도 못 나가는데 그러면 그것이 비밀로 하게 되면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게 된 겁니다. 뭐 대학도 이렇게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다? 학부모님들께서 이 편지를 받으면 어떤 마인드, 이 담임 선생님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다? 학부모와 뭐 하고 싶어 한다? 자, 채팅창에 답을 써보실까요? 두 글자. 네. 음성여중 선생님, 청주여상 선생님 잘 써주셨어요. 이게 가까이 있으면 제가 상품도 드리는데 상품을 드리질 못해서 네. 중요한 거가 중요한 것이 이 담임은 어머니들은 처음에 카톡 보내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면 담임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편지를 받으면서 이분은 학부모와 소통을 원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기 저와 한편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총회 참가를 간곡하게 권유합니다. 마치 영업사원 홍보 마케팅 하듯이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처음에 명함은 이렇게 그냥 종이 A4 용지에다가 출력해서 보내드린 건데, 그런데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학부모 총회 끝나고 가시면서 한 학부모님이 다가오셔서 저한테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저는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종이 쪽지가 학부모님한테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용기를 내서 제 사비로 명함을 처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애라 만드는 김에 애들도 한 장씩 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아픔이 좀 있어.
명함이 어느 교실에 가면 발로 밟히고 있어. 그런 마음이 좀 아프지만, 뭐, 고의로 그랬겠어요. 그냥. 그리고 저는 이 마음을, 어머니의 그 마음을 언제 깨달았냐면, 저희 아들 큰애가 군대 갔을 때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전북 임실로 갔다는 거야. 저희 집은 서울이고 전북 임실이야. 임실에 대해서 집사람이나 나나 아는 게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뭐만 알아? 치즈밖에 몰라. 근데 아니 그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객지에다가 애를 서울 저희 집에서 가면 차로 아무리 빨리 가도 3시간 반은 걸리거든요. 그런 거리인데 그날 저녁에 아무개를 맡게 된 중대장 아무개 대위입니다. 이렇게 그런 거죠. 이제는 부탁하실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부탁하시고 또 아이에게 전할 일이 있으면 또 전달도 해드리겠다. 이러는 거야. 세상에 그날 전전긍긍하던 마음이 싹 녹아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학부모님이 명함을 받고서의 그 감정, 그 느낌이 바로 이런 것이었겠구나. 안도감. 올해 담임 선생님은 뭔가 대화가 되겠구나 하는 그 안도감이 들으셨던 거죠. 또 명함은 또 이런 식으로도 미래 꿈 명함 만들기도 예시작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꼭 저는 3월 첫 수행평가를 미래 꿈 명함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명함을 수행평가의 그 예시작으로, 저기 아까 보시면 보세요. 천호중 영어교사. 여러분들은 여기다 장래 희망을 써라. 그리고 급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이 모토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격언을 여기다 써라. 그리고 뭐 홈페이지나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수행평가로 해서 이 학급 카페에다 밴드나 카페에다 올려라 이러면 이게 조회수가 서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들이 서로 내려받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서로 친해지고 교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장래희망이 뭐야?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수행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1교시 학부모와 명함이라든지 담임 소개서를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나는 선생님, 학부모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는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